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양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좀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이번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시장, 물론 미국 중심, 한국 얘기도 좀 해드리겠고요. 여하튼 글로벌 주시장에서 다룰 만한 이슈라든가요.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우리가 좀 관점 포인트, 그리고 국내외 주시장 미칠 영향까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화면을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켰는데요. 뒤에 좀 보시다시피 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리면서 시작했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그맣게 놓을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런 내용을 갖고 준비를 해서 좀 설명드리겠고요. 제목은 이번 주 주요 이슈,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에서 간단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장호석 본부장과 함께하는 주말 방송에서요.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바로 어닝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고요. 어닝 리세션,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실적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뭐 그러면 그런 주장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리겠고요. 관심 종목도 한두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저는 표현 자체를 제가 처음 팟캐스트를 할 때 딱 한 종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또 투기적이다. 그래 갖고 제목은 낚는 거 아니라 해서 저는 낚을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좀 제목을 그냥 관심 종목으로 그냥 루틴한 얘기로 좀 바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다 아시죠? 유튜브 미국 주식의 시대에 보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게 저희의 공식적인 가치들을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특히 저희 장우석 본부장이 지난주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경제에서 밤 11시 반에 대박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고요. 또 장우석 본부장 몇 명과 함께 한국경제TV에서 교육 강좌를 이번에 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도 방송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는 것들도 만들어 놨고요. 뭐 다양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좀 자주 와서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뉴스,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 같이 포함해서 페이스북 미국 주식입니다. 벌써 2016년 2월에 시작해서 좋아요 누르신 분, 팔로우 하신 분이 한 9,500여 명 되는데 하여튼 그거 보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양의 더머니는 제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 얘기, 다양한 트렌드 얘기를 제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용이 안 좋으면 싫어야 할 수 없지만 정말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무슨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네이버 카페 마찬가지, 뭐 유튜브 참 하나 더 저희가 팟캐스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런 데서도 올려드리고 있고 아니면 이학년의 더보니 뭐 같이 올릴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양해서 들으신 분들도 다들 거기에 관련된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갖고요. 여튼 한국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날 정도, 그리고 평일 날도 한두 번 정도는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지난주에는 같이 뭐 동시시청 그런 시스템을 해봤는데, 여하튼 내용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만 간단히 말씀은 최근에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보면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6개월 동안 다우지수인데 초록색이요. 다우지수는 거의 지금 본전이 왔습니다. 이건 다우지수 딱 6개월 전입니다. 본전 0.82%가 왔고요. 나스닥은 아직 조금 멀었죠. 나스닥은 7% 정도, 6.9% 정도 와 있습니다. 7%가 남았고요. S&P 500은 4.43%.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 보면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죠. 한 달 동안 이번 올해 들어서는 나스닥이 10% 올라갔고요. 그리고 S&P 500, 다우지수 한 7% 정도 올라갔는데 여튼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이슈. 오늘도 한 네 가지 정도 나서 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역시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번 주에도 미중 간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이제 보셨습니까? 워싱턴에 했지만 이번에는 국경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한국 날짜로 2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단은 뭐라고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라이타이저가 이제 대표고요. 그 밑에 데피트니까 이제 차관 보호가 실무회담 오늘 월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본회담이 열립니다. 본회담. 다시 실무회담은 월요일 날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본회담을 하는데요. 미국 대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 부대표, 그리고 무든신 재무장관이 두 명이 대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핵심은 지적재산권이 여전히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도 말씀드렸고, 어도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거, 이 관해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항상,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가요. 개발도상 국가가 막 성장할 때는 지적재산권을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고요. 일본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중국에 가는 거죠.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 각 국가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랄까요. 인도네시아다. 제가 정확한 뭐 비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베트남에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어도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죠. 원서, 미국 원서라는 거를요. 원서, 오리지널 책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해적판을 씁니다. 해적판. 그러니까 복사판이 있어, 복사판. 그러니까 원서가 40달러 하면 한국 돈은 그 당시에 무슨 5,000원 이렇게 복사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적판들도 CD나 이런 것들도 가짜,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돌아다니는 게 많았죠.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비디오다, DVD다 가짜 보는 분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이런 거. 그게 다 지적재산권 위반되는 건데 한 거죠. 길거리에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세대가 혹시라도 아직 들으시는 분 있으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냅둡니다. 냅둬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980년대 특히 언제부터 이해 그랬냐면요. 우리나라가 IMF 전후에 우리나라가 IMF 직전에 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수출 많이 늘어날 때 보면 IMF 직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 뭐 하고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1990년대 초 이후에 중반부터 지적재산권 얘기를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열어주는 거가 지적재산권이야.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이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쓰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불법 카피 쓰던 시절 있잖아요. 워드도 마찬가지, 엑셀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은 사람이 쓰고 저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지만 오피스 365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돈 내고 안 쓸 겁니다. 어디선가 다 카피를 돌려 쓰는 거죠. 딱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제로 뭐 IT 기업들도 마찬가지,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기업들을 막 도용해서 쓰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나서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회사도 있고 전자 아주 하이테크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레이디 가가다 무슨 가수가 있다. 그럼 그 노래를 중국 사람들이 막 불법으로 카피해서 막 CD 막 돌리는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요. 이분 이제 더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A라는 거에 지적재산권을 뭐 인정해 주겠다. 5년, 10년 동안 뭐 인정해 주다 그러면 똑같은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럽도 해줘야 되고요. 일본도 해줘야 되고 한국도 해줘야 되고 남미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요소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WTO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 대대적으로 예외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게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협상할 때 예제 쌍팔년도예요.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어떻게 들어오는 순간 유럽차도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럽차도 일본차도 들어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지적세까지 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만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관련 기업이 있다면 호재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중 간에
어느 정도까지 열릴지 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거죠. 예를 들어 눈을 꽉 닫고 있다가 하나 열리는 순간 시간이 지나갔지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하이테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엔터 기업들,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그런 IT 기업이 있겠죠. 그것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겠죠. 막 불법으로 갖고 가는 거를 중국에서 나몰라라 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해결되는 거라고 보여야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뭐 음반이 됐건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게임도 마찬가지가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큰 호재거리다라고 일단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적재산권이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리면 다 열리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건데요.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나옵니다. 지금 얘가 제가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또 앰뷸런스 같은 소리 나오는데 그런 거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지금 또 오늘 눈이 많이 와갖고 앰뷸런스가 소리가 지나가네요. 잠깐 껐다 가겠습니다. 네, 녹화를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앞서 잠깐 멈칫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운타운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방을 얻고 아파트를 구해서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앰뷸런스가 나오고 특히 오늘 눈이 많이 와갖고요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잠깐 껐고 지금 편집을 해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연준 인사 얘기다 잠깐 멈췄는데요.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의장도 워싱턴에서 학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설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전 의장이죠. 제네 옐렌 의장도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지금 좋다고 그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음번에 페드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몇몇 명의 연준은행 총재들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2.6% 불가합니다. 참고로 3월 20일 날 FOMC가 있고요. 하나 더 혹시 모르신 분 계시면 올해부터는 모든 FOMC에서 연준 의장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없지만 3월 20일이지만 지금 3월 임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페드워치에 따르면 2.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도 좋겠다라고 참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요일 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수요일 날 발표되고요. 우리 써놓지는 않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목요일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써놨지만 대충 이겁니다. 12월 달 수치가 있고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중요한 건 여기가 전년 대비가 되겠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5% 전망되는데 12월 때 1.9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에너지라든가 먹고 사는 거 제외합니다.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하는데요. 그는 전년 대비 0.2% 전망. 그러니까 12월에 2.1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졌죠. 그것이 낮아졌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진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런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심 리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2월 소매 판매는 12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12월. 그래서 12월 대비 좋았죠? 좋아질 걸 보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의 소매 판매 전체적인 리테일 세일즈에 대한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눈높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60여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언더아머도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도 있고 시스코 그걸로 했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면 게임에 마음에 하시는 분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 관심은 목요일날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4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될 예정인 디어는 이제 농기계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가 보잉, 캐터필러 그리고 디어입니다. D-E-E-R-I요. 그 회사가 실적 발표하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의 메인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 시황방송 장수 본부장 할 때는 오늘 짧게 다뤄갖고 아쉬움 남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닝 리세션이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를 그 어닝 리세션 하면 또 경기 침체, 실적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을 보면 전분기 그 분기별로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두 번 하면 그 리세션이라거든요. 경기 침체. 마찬가지 어닝 리세션, 기업 실적 침체도 기업의 실적이요. 전년도 대비 두 분기 연속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내는 것이 어닝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추천의 연한 인포맥스를 제가 그대로 따왔음을 제가 밝히겠고요. 소득 의미하는 어닝과 경기를 후퇴라는 의미의 리세션이 합쳐진 말로 한국말로는 실적 침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같은 얘기다.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에 제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0.8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낮춰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안 보시면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것이 1분기는 지금 마이너스 물론 팩트셋 기준으로 마이너스 0.8이었고요. 톰슨 로이트 또 기준을 보면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아직까지 플러스였는데요. 톰슨 로이트는 이번 주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팩트셋에서 한 1분기 실적 전망치인데요. 이거 보시면 작년 11월에는요. 거의 6.6, 6.7이 2018년 1분기. 이거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2019년 1분기 실적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결입니다. 시결. 작년 9월에는 이렇게 전망했었다는 얘기고요. 작년 11월에는 이렇게 전망했었다는 얘기고 작년 12월에 이렇게 전망했다는 건데 이해하셨죠? 작년 11월에는 작년 9월에는 6.7% 정도였고요. 작년 11월에는 이게 5% 정도. 그래도 내년 1분기, 즉 2019년 1분기에는 5%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작년 말에는 무슨 소리냐, 한 3.5% 정도 내려갈 거라 얘기했던 것이 작년 12월인데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벌써 지난주 초, 그러니까 지지난주 한 열흘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0.8로 내렸어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0.8까지, 마이너스 0.8 여기네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발표되는 오히려 마이너스 1.7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훅 떨어집니다. 훅.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포인트가 또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훅 떨어진 거예요. 이게 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또. 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하실까봐 제가 수치를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빼겠죠. 저는 빼드리게 되겠죠.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네, 됐습니다. 다시 오늘 뭐 제가 약간 또 컴퓨터 버벅거려서요.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로 편집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익 전망치 분기별 연간은 모두 줄 하향세가 나타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건데요. 2019년 1월 달에 애널리스트가 1.7% 하락을 전망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은 이제 5.4인데 매출은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마이너스 0.8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0.8에서 1.7로 내려간 거가 되겠고요. 그죠? 똑같이 2분기는요. 1.2로 갔는데 이거가 일주일에 1.6에서 1.1로 내렸고요. 3분기도 2.7에서 2.5로 내렸고요. 4분기도 9.9에서 9.0으로 또 내렸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는 5.6에서 5%로 내렸어요. 그래서 하락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다. 하락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내려가느냐? 왜 내려가는가는 너무나 명확하죠. 뭐냐면 회사에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지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2018년 1분기의 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18년 4분기는 이익을 맞추고요. 매출 못 맞추고요. 2019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가이던스, 어닝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있단 말이죠. 1분기도 낮추고 매출도 이익 전체를 조금씩 낮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눈높이를 낮추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런 가이던스를 하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가이던스가 올라갈 때 주식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내려갈 땐 주시장이 올라가 봤자 그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펀더멘탈로 뒷받침되게 훅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 맞다 그러면 지금 속도가 보면 이번 분기까지 실적이 지난주까지 딱 한 60%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다 나올 때까지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내려가면 지금 마이너스 1.7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데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분기 것도. 전망치 자체가. 가봐야 알죠.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눈높이 자체, 전망 자체가 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닝 리세션은 다 지나갈지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에 우리가 그런 우려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여러분 주시장이 펀더멘탈 상으로 훅 올라가긴 지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분기에 이번 주의 실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날은 이제 언더아머가 있고요.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요. 찾아보시면 52위카이도 많고 그러니까 자잘한 것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중에서 정말 크고 그 시장 리더십이 있는 것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페이팔이 사상 최고가가 뭐 등등 있죠. 어도비 같은 것도 막 다시 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쇼피파이가 지금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언더아머가 또 뭐 관심 많은 거죠. 어찌됐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주식이죠. 또 언더아머가 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수요일 날 시스코 전 지금 네트워크의 뭐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목요일 날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리고 캐나다 구스는 뭐 그 중국에 관해서도 요새 중국에서 워낙 히트를 쳤다고 해서 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캐나다 구스 회사 자체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CME 그룹은 매매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CME 그룹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가 이번 주에 그렇고 금요일 날은 말씀드린 뉴엘 브랜드. 뉴엘 브랜드는 수많은 여러분들 쓰는 애들 유모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 뭡니까 그 저기 아웃도어 할 때, 그 캠핑할 때 그런 그 브랜드가 있을 텐데, 거기도 뉴엘 브랜드가 되겠고요. 또 브랜드,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양키 캔들, 그런 거 있죠. 또 하여튼 일상 소비자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요 정도 있겠고요. 조금 요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린 거가 이겁니다. 아까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전, 쇼피파이, 트리버 어드바이저가 빠졌네요. 트리버 어드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 앞에 보면 페더럴 버젯 있고요. 전국 중소협회 실적에 대한 서베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화일라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수요일 날 시스코, MGM 리조트, 어프라인드 머티리얼 정도 있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앞서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8시 30분, 목요일 날 8시 30분은 소매 판매도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는 것이 목요일 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청소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저희 미국 주식 미치다에서 선정했던 투자 요망 종목으로 좀 설명했던 주식인데 어찌됐건 웨스트 매니지먼트, 코카콜라 그리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가장 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뉴엘 브랜드랑 디어 정도 디어점할 때는 농산물 갖고 있겠고요. 금요일날 리테일 세일즈 정도가 금요일날 있는 주요 일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조 정도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테라데이터입니다. 테라데이터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서는 한 2년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마 젊은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는 어떤 기업체들, 업계들도 하겠지만 기업체들에서 소위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관리, 그리고 전사적 데이터 시스템에서 전략적 판매, 전략적 DB 관리 이런 거 하는 회사일 겁니다. 테라데이터. 너무 유명한 회사인데 이것도 작년에 작년까지 장마 하반기 하다가 이제 실적 뭐 둔화 때문에 좀 빠지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테라데이터는 요즘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데이터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어디서 했냐면 그냥 홈페이지 가서 제가 따온 거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판단, 다양한 어떤 기업체, 비즈니스 기회 포착하고 서로 이제 쉐어해갖고 그 정보 산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관리형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여전히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제 보면 지난번에 실적이 발표났는데 이게 보면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면서 주가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요, 2015년, 확 올라가다, 2015년까지 잘 나가다가 2, 3년 동안 쉬었고, 작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보면 이게 작년에 꼬꾸라지면서, IT가 꼬꾸라지면서 떨어졌는데요. 빨간 액은 어닝 쇼크고요. 초록색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눈높이가 낮아진 걸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눈높이가 낮아진 거.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또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테라데이터는 좀 관심권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거 말씀드리는 것다시피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게 잭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면서 이제 꺾여왔거든요.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완만하게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레포트나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테라데이터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라데이터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뭐랄까요? 좀 관심주로 보셨다가 매매 타임 잡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라데이터가 워낙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 보시라는 점에서 테라데이터를 말씀드렸고요. 테라데이터는 지금은 그 목표 주가 평균이 48.83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57달러, 최저는 45달러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 의견이 있고요. 바이 의견 2명,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를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이게 팁스 랭크 뭐라는 회사입니다. 팁 랭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찾으시면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이트를 보시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카페에 보시면 카페에서 다양한 그 뭐라 그러죠? 다양한 그, 사이트 같은 거 활용한 법들을 많이들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팁 랭크, TIPRANKS, 팁 랭크, 팁 랭크죠. 팁 할 때 팁, 랭킹 할 때 랭크에다 S 하나 붙여갖고요. 팁랭크스.com 쳤으면 거기서 위에 붙이면 금방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설날 전에 한번 방송해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여전히 사실상 보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99%는 전 투기라고 보고 있어요. 투기라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투기하면 그런 만점이에요. 그거는 도박이 나쁜 거고 투기가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주식 자체를 투기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격만 보고 한다, 거래량만 보고 한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잘 아는 기업이 아닌 거를 막 산다? 이런 거는 전 투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하나 사갖고 내일 모레 올리기를 원하고 심지어 오늘 샀다가 뭐 당장 오늘 오후에 올라가기 원한다? 그건 투기죠. 저는 제 관점은 투기고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모든 강의에서 첫 번째를 투자와 도박을 구분하는 것부터 제가 모든 강의, 학교 강의도 제 첫 번째 강의 항상 똑같습니다. 투기, 도박, 투자인데요. 금도 마찬가지. 저는 금을 예를 들어 금을 요번에 지금 1300달러가 넘냐 안 넘냐 조금 넘어 있는데 그게 1400달러, 1500달러 다음 달에 바로 갈까요? 바로 올라가면 이거는 좀 투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금 2배짜리 ETF, 3배짜리 ETF 있죠. 그걸 갖고 막 샀다 팔았다는 건 투기죠. 다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금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불안하고 글로벌 경기가 뭐 이렇게 혼동된 시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면 금도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자산에 금이 얼마치를 있냐고 대답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죠. 금이 얼마치.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어치 있다. 나는 금을 200만 원 있다 하는 건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로 보면 금이 나는 몇 그램을 갖고 있다. 나는 금이 뭐 돈이 많으시면 금이 3오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금은 그램 무게로
무게로 몇 그램, 몇 돈을 갖고 있냐, 몇 킬로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게 갖고 있냐는 거가 핵심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미국 달러를 사두라 그러면 달러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실 때 나는 한국 돈, 한국 자산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있다. 그리고 몇 억 있다. 미국 달러가 몇 달러가 있다. 금이 몇 그램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제분들 위해서 제가 세뱃돈도 얘기했지만 세뱃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이 여기 삼성전자를 작년에 샀는데 손해봤다 얘기하시는데 전 손해본 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자제분들 할 때는 삼성전자를 예를 사주셨다 그러면 자제분들은 삼성전자를 몇 주를 갖고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꾸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제분들을 세뱃돈 관리할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 삼성전자 한 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마존이 한 주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특히 자식들 하는 거.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밸류로 보지 마세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밸류로 보지 말고 그 자체의 단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주수고 금은 그람이고 아니면 돈이 많으면 온스가 되겠고요. 한국 돈은 원이고 미국 돈은 달러고 일본은 엔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금 재테크 방법이라는 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꼭 한번 저라면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GT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도 거기 써놨습니다. 이게 뭐 이거 금광도 아니고 하나의 금 시세도 아니고 금과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거든요. 그래서 저는 GDX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서도 잠깐 금광이 있고 금을 유통하는 회사도 있지만 다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설날 맞이 25% 할인 이벤트는 설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17일까지인가요? 17일까지 밤 24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 요번은 goodiconomy.co.kr이 모든 저희의 동영상 유료 강좌입니다. 유료 강좌. 여기서 보시면 25% 할인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말이 좀 시장 얘기도 해드리고 마지막에 금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근데 너무 단기적인 투기 관점 보시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은 펀더멘탈 미국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미, 한국, 북한, 미국과 삼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가 대한민국 주시장에 큰 분수령일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